안녕하세요. 곽북상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소몰이꾼 명제상 영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유명한 군주, 그러면 춘추 5패 중에 하나인 환공을 들고 있습니다. 이 환공이 전국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5명의 현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척인데요. 우리는 관중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관포지교, 거기에 주인공이자 포수가가 추천을 해서 결국 제환공이 전국을 제패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관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 기록을 보면 관중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영척입니다. 사실 제환공의 5명의 현신은 관중과 포수가, 그리고 습봉, 빈서무, 그리고 영척입니다. 이 영척은 어려서부터 경세제민, 즉 세상을 본인이 한번 경영해보고 백성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큰 뜻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의 우마차를 몰아주거나 소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몰이꾼으로 유명했는데요. 그가 태어난 나라는 춘추 전국시대 때 굉장히 작은 나라인 위나라입니다. 그런 당시 제 나라에 환공과 관중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제 나라 가서 관중 밑에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쫓아서 제 나라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송나라로 가는 관중의 대열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영척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의 뜻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너무 남루하고 보잘것없으니까 군사들이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실 인재를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척을 만났는데 그 눈빛이 우리 왜 형형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정말로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그대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 저는 제 나라의 그 유명한 상국인 관중대인을 만나서 제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제 의견이 쓸모가 있으면 제 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상국 관중이요. 얘기해 보시오. 그 자리에서 경세 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관중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대야말로 정말 인재구려.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소? 나는 지금 송나라로 사신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그대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우리 주군에게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주공에게 가서 이 추천서를 보여주면 그대가 원하는 대로 벼슬을 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주공께서 아마 3일쯤 후면 이곳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대가 기다렸다가 만나도 될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3일 후에 제 환공에 화려한 행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척이 시를 져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뜻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을 만나야 될 텐데 만나지 못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어둡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 긴긴 밤이 언제나 끝나고 새벽이 올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제환공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남루한 놈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일로 데리고 오거라. 영척을 병사들이 데려오니까 환공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천자를 모시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고 국가 간에 서로 화평하고 백성들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태평성세에 내가 그런 노래를 져서 조정을 비판한단 말이냐?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척이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공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끊임없이 전쟁을 하셨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태평성세입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 환공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영척이 끌려가면서 다시 한번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폭군인 거랑 때 충신인 관영공을 죽였고 주왕 때 충신인 비관을 죽였는데 이제 주공이 나를 죽이니 나는 3번째
충신이 되겠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공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잠깐 멈춰라. 다시 데리고 오거라. 제왕공은 원래 인재를 구하는데 아주 갈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배짱이 있고 본인이 충신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오. 난 사실 그대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떠본 것이오. 그대의 담력이 어떤지, 지혜가 어떤지 떠보려고 내가 일부러 화를 냈던 것인데 지금 보니 그대야말로 뛰어난 인재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척이 웃으면서 저도 주공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공이 정말 인재를 아끼시고 관대한 사람인지 떠보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정치를 그 어떤 제후들보다도 잘하고 계시지만 약점도 많으십니다. 그 점을 제가 보강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환공이 그날 밤에 관복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저자는 위나라에서 온 자인데 우리가 저자가 어떤 자인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몇 마디 말만 듣고 고관의 자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나라에 보내서 그가 어떤 자인지 알아보고 나서 벼슬 자리를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나라에 알아보면 영척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오.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영척의 진정한 재능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렵소. 그러니 알아볼 거 없소. 이 자리에서 나는 벼슬을 내리고자 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척은 관중이 3일 전에 써주었던 추천서를 자기 품에서 꺼내서 제환공에게 바쳤습니다. 제환공이 그걸 보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아니 진작에 이걸 나한테 보여주지 왜 시간을 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관중이 송나라에서 돌아오자 제환공이 물어봅니다. 그대가 추천한 영척을 내가 임무를 맡기고자 하는데 어떤 임무를 맡기면 좋겠소? 영척은 농업에 뛰어난 자입니다. 그를 대사전의 지위를 주셔서 제 나라의 농업을 맡기십시오. 예전의 국가들은 농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대사전은 승상은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높은 벼슬입니다. 이 대사전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영척이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제 나라의 농토, 즉 산동지방의 농토들이 염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염분이 많으면 이게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영척이 먼저 한 게 뭐냐면 수리 시설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흐르게 한 뒤에 농토 개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제 나라가 강국이 되는데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까지만 해도 소가 쟁기를 끌 때 그 쟁기가 나무였습니다. 그 목재로 됐기 때문에 땅도 잘 안 파지고 잘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제로 바꾼 것이 바로 영척입니다. 영척이 활동하던 시대는 BC 685년경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의 27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농업이 굉장히 낙후된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영척이 한 일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쟁기를 철기로 바꾸면서 이 땅도 깊이 빠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민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공에게 건의해서 세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사실 명제상들 보면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세금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낮추고 노역 일자를 굉장히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제 나라가 농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발달을 했고 제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영척은 농업만 뛰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척은 사신으로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제환공이 춘추 5패로서 패자가 됐을 때에 여러 작은 나라들을 모아서 맹약을 했습니다. 즉 제환공이 이제 대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맹약을 했다 반발한 국가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송나라 당시에 군주였던 송환공도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어서 본인도 한번 제환공처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환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천자의 명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완전히 포위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영척이 제환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저쪽에 애매한 백성들도 많이 죽게 되고 우리 병사들도 많이 상할 텐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최악의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먼저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척이 송환공을 만났는데요. 송환공이 너무 거만한 자세로 정말 이 턱끝을 하늘을 향한 채 번쩍만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척이 빙그레 웃으면서 주공께서는 지금 주공의 목 앞에 칼이 와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송나라는 지금 굉장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환공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게 무슨 말이요? 저희 주공인 제환공께서 맹약을 맺지 않았던 나라들이 제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다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주공에게 항복했을 때 주공은 그 어떤 때보다도 잘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공은 본인과 맹약을 맺었던 나라들이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바로 공격을 해서 혼을 내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천자가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나라의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 다 와서 송나라를 거의 전멸시킬 상황인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송환공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와 같이 저희 주공에게 가서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송나라를 맹약국으로 만들었고 제환공과 송환공이 다시 손을 잡게 했습니다. 전쟁도 없앴고 제환공의 체면도 세워주고 송나라도 안전하게 해줬던 것이 바로 영척입니다. 영척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요. 제환공과 관중은 정치는 잘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척에게 아주 좋은 집을 지어서 제환공이 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추한 집이지만 그대가 받았으면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척이 거절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집 필요 없습니다. 저는 원래 농민 출신이고 작은 집에서 사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 집은 다른 대신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극력 사양을 해서 결국은 집을 받지 않았고요. 그는 밥도 반찬을 3가지 이상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옷도 서민들과 거의 같이 입었고요. 자기가 받은 녹봉도 인근에 잘 나눠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척의 인재론입니다. 영척을 발탁했고 대사전의 자리에 앉혀서 농업을 부흥시키고 나중에는 재상의 자리까지 발탁하는데요. 그랬던 제환공이 하루는 영척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만일에 관중이 죽고 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소? 그러니 내가 인재들을 관중이 죽기 전에 많이 뽑아야 될 텐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인재들이 오질 않소.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공은 인재를 뽑고자 하시지만 인재에 대한 대접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다른 관료들과 똑같이 급여를 줄 뿐만 아니라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을 눈감아 주시지 않고 엄벌에 처하니 어느 나라의 특별한 인재들이 여기에 오겠습니까? 대저 한 국가가 흥성하려면 현명한 인재들을 많이 발탁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5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주 자신이 현명한 신하들을 싫어합니다. 이 현명한 신하들이 옳은 소리 하는 게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현명한 신하를 뽑았을지라도 그 현명한 신하들이 건의한 좋은 일들을 귀로만 듣지 손이나 발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현명한 신하들도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끔 잘못을 하는데 그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일반 인재들과 같이 각박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현자들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주께서 무당으로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현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다른 나라의 현명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군주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만 놔두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개혁의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군주는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듣게 되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관료들이 제멋대로 굴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장애 요인을 없애셔야만 진정한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라가 더욱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장애 요인을 보면서 현대 대기업이나 현대 정부도 똑같다고 봅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길은 2700년 전에 영척이 얘기했던 그 다섯 가지 장애 요인을 없애지 않는 한 똑똑한 인재들은 절대로 그 어떤 국가나 그 어떤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환공은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런 영척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중이 죽고 나서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물론 고문을 죽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궁궐에 갇혀서 굶어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도 그의 시체를 바로 처리하지 않아서 제왕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서 구데기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척이 건의했던 인재론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영척은 관중보다 오히려 먼저 죽었습니다. 자료를 들추다 보니까 제환공의 5명의 현신, 그러면서 거기에 관중과 포수가 외에 빈서무, 습붕, 그리고 영척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척이라는 이름의 눈길이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를 보니까 그가 어떤 사대부의 집안도 아니고 귀족 집안도 아니고 원래부터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고 저 시골 깡촌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노력을 해서 그렇게 현명한 재상이 됐다는 걸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초사를 썼던 구론도 영척을 칭찬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이태백도 영척을 굉장히 칭찬했고요. 사마강도 본인의 자치통감이죠. 역사서에서 영척을 칭찬을 했습니다. 역대 많은 사람들이 영척이 그 비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했고 본인의 담력과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와 또 자기를 알아줬던 관중과 같은 동료들의 힘을 얻어서 명신으로 그리고 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중국의 역사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실 영척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영척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춘추 5패로 유명했던 환공을 도와서 진정 제 나라가 강국이 되게 했었던 농촌 출신이자 소몰이꾼 명재상 영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